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가 기획이 되는 안영화 교수의 문화예술기획,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게스트분을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뵙고 싶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차은규 교수님이신데 본인 스스로가 하이브리드 작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중 미술협회의 회장님을 역임하셨던 우리 차은규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미술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얘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더 멋지신 것 같아요. 항상 멋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얘기가 왜 안 나오나 그랬어. 항상 멋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그걸 알면서 내가 왜 물어봤을까.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더 멋있어지는데 짧은 머리 때보다 이렇게 기르니까 더 멋있다는 거지. 나는 네, 원래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또 유머스럽기도 하시고 모든 분들께 이렇게 편안함을 주시는 인상이시고 그래가지고 좋아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오늘 교수님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궁금하니까 하나씩 교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이 이러네. 또 노년동 삼식이님이 또 들어오셨어. 그러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미술을 하셨어요? 미술은 뭐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죠. 그리기 소질이 있었나 보다. 소질이보다 그냥 여건이 뭐 그렇게 됐어요. 그냥 엄마도 혼나지 않아서 벽에다도 그리고 아무데다도 그리고 막 그리고. 그거 잘 아시네. 그렇지. 아유 그런 것 같았어요. 옛날에 뭔가 그래도 끼가 있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뭔가 어른들이 봤을 때 좀 개구장이 말썽꾸러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러기 때문에 해내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물론 이제 본인이 하이브리드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랬는데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 문화는 작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뭐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이브리드라고 한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라는 말 자체가 뭐 짬뽕이고 작종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작가인데 네. 그러면 일반 작가들 보면은 뭐 그림만 그리면 그림만 맞아요. 또 서예만 하시고 맞아. 전공 그거만 있잖아. 어떤 분은 공예 중에서 뭐 반지만 만들고 어떤 분은 도자기 열심히 들어요. 어떤 분은 가구 공예를 해서 가구를 열심히 하는 또 목공예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조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미술에서 세계에서. 어떤 분은 섬유만 하고 섬유예술을 하고 근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미술이라는 게 자유스러운 그 어떤 그런 그 업종인데 왜 그것만 할까? 조각하는 분은 조각만 하고 뭐 그럴까? 제가 지금 쭉 열거했잖아요. 뭐 도자기라든가 서예라든가 목공예라든가 귀금속 반지 같은 거 도자기 그림 서예 뭐 제가 다 해요. 혼자.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니까 요것만 올인해서 그걸 잘하니까 뭐 서양화 전공, 동양화 전공, 조각 이러는 건데 그건 아니고 그래? 그분들이 이제 심도 있게 하는 거고 저는 아니 미술하는 사람이 자기 그 편한 대로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 그리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그러는 거지 너는 그림만 그려라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조각도 하지만은 왜 조각하는 사람이 조각만 할까? 우리가 조각한 거를 그 흙으로 만들면 그걸 이제 오래 간직하려면은 흙은 부셔지잖아요. 그럼 주물이라는 그런 어떤 공학적인 요소를 해야 돼요. 저는 주물도 배웠어요. 일본 분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학사 석사는 미술학인데 박사는 재료공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미술도 재료가 중요하거든요. 정말 현대 와서는 뭐 미술뿐만 아니라 재료 분야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술하는 사람도 새롭게 그 어떤 그 재료하고 새로운 재료를 접목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짬뽕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거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보면 다 대작이더라고요. 욕심.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잘난 척을 아니야. 그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했는데 알고 작품 같지도 않은데 그랬다. 이거는 아니잖아. 다 보면 대작이어서 정말 여기에 맞는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나는 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지. 그런 것 중에 지상 박사기님 들어오셨군요. 네, 제가 처음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로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마시고 오늘 안영화 교수의 문화예술기획에 귀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매일 작업하시다 보면은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매일 작업 안 하는데 술도 먹고. 뭐. 그래요? 네. 근데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업실이 제부도 쪽에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원래 고향이 서울이에요. 동대문인데 지금 이제 종로로 됐죠. 창신동이니까. 근데 그랬네요. 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뭐 작업하려면 전화가 와. 그러면 술 먹어야죠. 무슨 술을 좋아하니까 그렇지 작업보다도 술 먹어야지. 네, 그래서 아예 그 이제 옛날에 제가 이사 갈 때는 큰 그 동네에 3가구밖에 없었어요. 그 제부도에. 네,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제부도 많이 이사 가고. 이제 거기 벌써 한 3년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사 가서 작업만. 그러니까 전화 오면은 어떻게 거기 가긴 못 가지. 그래서 그냥 마음과 술 같이 먹자 그러고 이제 계속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결단한다는 게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기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거기 가서 작업에만 몰두하셨구나. 그래도 뭐 외롭다고 그런 건 생각지 않겠네. 아니 혼술도 잘해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왜 뭐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서도 선생님이 하시는 작품 중에서 그래도 어떤 분야가 애착이 간다. 뭐 이렇게 또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면은 어떨 때 보면 도자기에 미치면은 한 3년 도자기 해요. 또 어떨 때는 토우라는 토우 있잖아요. 토우가 굉장히 그 사실 토속적이고 재밌잖아요. 토우 미치면 또 몇 년 동안 또 토우만 해. 어떨 때 그림에 미치면 또 그림만 그리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서예에 미치면 또 서예만 하고. 그러세요. 어떨 때 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고 그냥 어떤 그 룰이라든가 어떤 뭐 법칙 같은 거 규약 같은 거 없잖아요. 미술하는 사람은. 하긴 미술이 모든 게 창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만들어가면 그렇죠. 되는데 원래 이제 학교에서 우리 미술학원 같은 데 나가들 때 보면 뭐 테두리에서 뭐 갖다 놓고 그냥 요대로 해라 그려라 이렇게 규정을 주려니까. 선생님이 미술 아동 미술 교육 나와서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네네. 저는 아동 미술 교육이 참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이제 물론 잘 가르치시겠지만은 너무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나가지 않나. 아동들은 상당히 그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게 무한의 창의력이 개발되는 시기인데. 근데 애들 미술 교육을 보면 너무 평면 위주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래 갖고 바둑아 이렇게 갖고 헌집 죽게 새집 따고. 바둑아였어? 두꺼바였어? 뭐 두꺼비가? 두꺼바 그거지? 바둑이나 두꺼비라 뭐 그렇다고 그러세요. 치고. 그리고 근데 모래 갖고 뭐 이렇게 싼다든가 돌멩이 갖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진흙 갖고 막 해주잖아요. 이것도 미술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나무 토막 갖고 막 쌓아올리고 그것도 다 그러니까 설치미술이 되네. 눈과 손에 협응 능력을 교육학 박사시니까 잘 아시네. 그러니까 아동들한테 꼭 풀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풀면도 중요하지만 어떤 입체 교육 같은 것도 미술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깐 제가 얘기를 끊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신 분 중에 이제 어떤 학부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손자나 손녀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애들한테 뭐 블록 쌓기 같은 거 뭐 아니면 모래 같은 거 깨끗이 씻어서 집에서 이렇게 너무 좋아. 모래놀이 얼마나 좋은데요. 큰 그 양동이나 이런 데다 흙도 그렇게 막 만지는 것도 상당한 그 미술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교육이 꼭 그리는 것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그 화가 선생님 계신데 너무나 작품 특이해서 어떻게 전공하셨는데 당신은 미술 전공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랬는데 한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미술 전공도 안 했는데 너가 그렇게 한다니까 좀 배척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 작품을 외국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제가 미술 전공에서 미대에 들어갔으면 이런 작품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내가 내 방식대로 창작이니까 내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게 너무 획일적이고 통제적이고 그런 그 또 우리 그 미술계 꼭 우리나라 미술계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계보 뭐 너는 홍대 출신이다 뭐 서울대 출신이다 맞아. 뭐 그런 거 같은 건 좀 안 좋겠죠. 안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모 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제재를 하면서 뭐 집탄을 하고 외국에서는 그분 작품을 인정을 하는데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분 이제 실명을 거론하기 그랬지만 제가 이제 가까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그냥 뭐 지금 하시는 거를 말씀 들어보니까 통제, 규제 이런 거를 부모님한테 안 받고 자라셨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이게 군명교 때 키에 저 1m 70인데 6학년 때 키에 얼마나 싸움도 많이 했겠어요. 그냥 제멋대로 그러니까 가방을 학교 안 갖고 다녔죠. 애들이 같이 가져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둘이서 이렇게 무덤 태워주잖아요. 이거 가마 타고 거기다 가마 가자 타고. 그랬죠. 근데 그 친구들 아직 만나? 뭐 가끔씩은 만나는데 야 지금 네가 나를 가마 태워주라 소리 안 하고 왜냐면 사실은 행동 규제를 많이 받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자꾸 안 나와요. 근데 내 방식대로 내가 스타일대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통제 안 받고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못 돼.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나와. 또 이것도 그래. 그런데 어려서부터 통제를 받고 규제를 받고 자라는 사람들은 그 룰이 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마 선생님이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성장을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 세계도 자유롭게 표현이 되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냥 내 생각에. 네, 그냥 교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다른 우리 아이들도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멋대로 한번 해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써놓고 예를 들어서 집에 부모들은 그러잖아. 정말 부모 교육이 잘 된 데는 엄마 이렇게 집에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너저분한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애가 있는 집인데도 너무나 깔끔하고 정리정돈된 데는 아이한테 너무나 통제를 해주고 행동을 많이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냥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보니까 제가 좀 두서가 없고 작업장도 지저분해요. 아니 그러면서 우리도 저도 뭘 쓰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잖아요. 여기다 하도 써놓고 침대맡에도 책이 있고 그러다가 이거 해다가 뭐 그렇게 돼. 그거는 뭐 지저분한 제가 병이 아니네요. 병이 아니에요. 병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정상이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제가 이제 다시 희망을 갖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제가 평상시 때 그런 부분을 중요했잖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 입장에서 작가님의 화두는 어떤 쪽으로? 작품화도 아니고 작품화도. 제 작품 화두는 뭐 단순하죠. 뭐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물질명은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대 인류는 이전의 인류가 상상치도 못하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옷도 이렇게 잘 입고 싶고 먹는 것도 잘 먹잖아요. 잠도 좋은 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 인류는 이전의 인류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럼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데서 사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신병도 많고 이혼율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불안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문화병. 예. 문화병. 이게 왜 그런가. 또 지구는 옛날에는 참 뭐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날씨가 좋았는데 요즘에 일기예보를 보면은 몇백 년 만에 홍수, 몇백 년 만에 가뭄 뭐 아니 제가 나이가 지금 뭐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뭐 몇백 년 만에 그렇게 뭐 수시로 들어요.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그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그 난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이 얼음이 녹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이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태풍도 막 몰아치고 없는 태풍이 또 쓰나미 사태도 일어나고 막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다 우리가 인류가 만든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너무 물질만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좀 단순해요. 작품 화두는 물질면 못지않게 정신면도 똑같이 발전하면 좋겠다. 너무 물질만 추구하니까 현대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물질이 풍요하니까 이혼율도 높고 정신병도 많은 거라는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 사람이 결론적으로 사람이 먼저인데 그 물질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 그러니까 물질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물질이 나쁜 건 아니죠. 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컴퓨터를 이용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저도 핸드폰 이용하고 그럼 컴퓨터로 열심히 작업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데 너무 물질만 추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지. 정신명 가치관은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 작품도 물질과 정신명이 같이 가는 그런 작품을 추구하고 싶은 게 제 화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물론 이제 다른 분들 나름대로 다 철학이 있겠지만서도 작품을 보면 저희는 그쪽에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그분에 대해 이렇게 철학이 좀 나오잖아. 근데 스토리를 알고 또 보면은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래서 그렇게 좋은 작품이 더 나오는구나. 순수하게 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그런 철학으로 심어지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철학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있는 그대로의 맑은 영혼이라고 그럴까? 돈에 지배를 안 받고. 돈 좋아하죠. 아니 좋아하는 거 같고 지배받는 거고 틀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체면이 안 쓰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자기 뭐라 그럴까? 그래서 품위유지하기 위해서 돈한 것 같은데 꼭 그거는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좀 위신이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어느 정도 위신 쓸 정도로만 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 해가지고 돈은 많이 모았어. 근데 돈 모으다 보니까 자기 몸을 가꾸질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돈을 벌어놓고도 자기는 그냥 넘겨서 죽는 사람 아니죠. 그래서 말이 좀 딴 데로 갔는데 그랬어요. 얘기하는 도중에 저 혼다 박사님이 누구냐면 국제부 기자인데 일본 분이세요. 혼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또 오셔가지고 사랑해라는 쿠폰을 보내셨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은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기행의 한중 미술협회 회장님이셨던 우리 최한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궁금하다. 저기 북경 명문대 그 청와대학이죠. 거기 굉장히 청와대학. 네네 거기는 우리말은 이제 청와대학이고 우리말로는 청하고 중국말은 칭화大学. 칭화대학. 칭화大学. 발음이 안 돼서 난 거기까지밖에 안 할 거야. 근데 거기 굉장히 명문대학인데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각도 해요. 네, 아시죠. 이제 주물까지 해요. 주물까지. 그러니까 조각하는 분들은 조각만 하는데 네. 그러니까 흙 같은 걸로 만들면 이제 이걸 주물을 해야만 오래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 가기 위해서는 그 주물 기술이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조각가 분들은 이제 주물을 안 배워요. 왜냐면 대학 교수분들이 주물을 못 가르치니까. 저는 이제 일부러 제 작품하는 거를 이렇게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주물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체 조각하면은 얼굴 같은 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나머지 뭐 이런 데는 특별한 거 아니게 그냥 대충만 하면은 그 얼굴만 딱 눈에 띄게 좋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인물 저기 선생님 걸로도 본인 작품 많이 하셨더라고. 예, 많이.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정밀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주물까지 하고 또 선생님을 못 보셨는데 제가 손가락에 한 반 정도 있잖아요. 네. 그 얇은 굵기로 이렇게 그 목걸이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주물 그거로.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그게 맨디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그 이 손가락 반 굵기 그래서 이쑤시개 한 3배 정도 그 정도를 주물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물 사라 그러는데 아주 고운 모래를 써요. 근데 사자가 모래 사자잖아요. 아무리 모래가 고와도 성냥갑이 3개의 그 디테일한 거를 못 내요. 표현을. 그 매몰제라고 그래요. 매몰제 주물한테. 그럼 매몰제를 우리는 뭘 쓰냐면 아주 디테일한 데는 물론 비싸지만은 석고가 있어요. 석고. 석고인데 그 780도 이상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석고가 있어요. 그런 석고를 써서 특수한 분야에는 그런 걸 써요. 그러니까 조각이 일반 조각하고 다르겠죠. 근데 그런 걸 보고 어떻게 그 중국의 심양의 노신매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각으로는 중국에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심양이면 이제 아무래도 북경에서 저기 좀 변들이죠. 그러니까 동북 3지역, 라오닝성, 요뇽성, 흑룡강성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제 심양인데 중국말 시냥, 저기 선양인데 거기에 그 노신미대라고는 그 조각관이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는 5년제예요.
다른 과들은 다 4년인데 어. 우리도 조업과는 4년제잖아요. 근데 거기는 특이하게 5년제를 아, 운영하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 조업과에서 제 조각 작품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 대학미술관에 초대전을 해줬어요. 아, 먼저 이제 교수님이 가시기 전에 초대전이 먼저 그렇죠. 이제 시작됐구나. 그때는 제가 중국말 하나도 모를 때예요. 니아온 정도는 알았겠죠. 니아온, 네. 그 짬뽕이 돼갖고 그분이 거기 온 거야. 그분 때문에 오게 그분 되는 취재로 온 거지. 저는 뭐 아는 그렇지. 것도 처음에는 없고 그분 취재 왔다고 아지도 작품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연결이 된 아무튼 거구나. 그래서 이제 얘기가 뭐냐면 질문이 왜 청와대 가게 됐냐서 이제 소두가 길어요. 네네.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렇지.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뭐 저는 중국도 가보 북경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그 뚱초라고 좀 이렇게 빠른 우리 좀 KTX 정도는 아니래도 그러니까 지금 뚱초는 우리보다 훨씬 빠르지만은 옛날에 뚱초는 좀 그렇게 빠르지만 아무튼 급행열차 타고 급행열차를 타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밤차를 타고 갔죠. 밤차를 타고 거기 이제 침대 칸이 네, 침대 칸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침대 기차가 없잖아요. 거기 이제 침대 기차 타고. 우리도 침대 기차 있어요. 아 있어요?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은 그게 아니라 밤열차 타다 보니까 침대 기차가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아무튼 그 침대 기차 타고 타고 갔죠. 갔어. 가니까 이분이 이제 처음에 하는 일이 물론 당연히 인터뷰도 하고 했지만은 금일미술관이라고 관장을 소개하더라고요. 금일미술관이 이제 중국에서는 상당한 그 찡르 메이수관이라고 반관 반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그 이름 높은 그런 그 미술관이고 그런 그 상업적인 거하고 국가적인 거하고 50대 때 그 겹쳐 있으니까 상당히 그 규모가 큰 데죠. 그 관장이 저를 보더니 작품에 대한 사진을 봤다고 제 그 팜플렛을 봤다고 작품이 좋다고 속으로 당연한 얘기를 왜 해? 그들이 자기네 미술관 전속 작가를 하래요. 그분이. 근데 속으로 겉으로 내가 무슨 전속 작가라냐고. 한국 사람이나 중국말도 하나 모르는데 무슨 전속 작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차도 주고 작업장도 주고 아주 뭐 특별 케이스도 작업실도 주겠대. 그래. 그거야 뭐 아무튼 뭐 고맙다고. 아무튼 그 중국 사람들 의뢰 그래 이렇게 뭐 대화할 때 의뢰 잘 먹여요. 술도 잘 먹이고. 저는 뭐 술 좋아하니까 좋아. 또 중국 음식하고 치매에 넘어가지. 중국 음식하고 중국 술하고 진짜 잘 맞아요. 이게 중국 술이 독하다고 그러잖아. 독하죠. 근데 그 독한 술이 중국 술은 기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케 먹으면서 해 먹으면 맛있잖아. 우리 뭐 김치찌개 먹어서 막걸리 먹으면 맛있잖아. 그러니까 강나라 음식하고는 그게 조화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음식하고 중국 술이 좋아서 이제 잘 먹고 미안하다고 이제 대접만 받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당연히 실망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이제 오케이 안 했으니까? 그 여자는 실망을 했겠지. 자기가 나름대로 금일미술관은 굉장한 건데. 그러게. 그리고 이제 저도 잘 그 당시도 뭐 중국 잘 모르니까 그 당시 뭐 제가 잘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 또 며칠 뭐 이렇게 뭐 부궁도 그게 불공도 시켜주고 뭐 이화왕도 불공시켜주고 한 번은 또 그 북경에 청와대 미대 학장이 밥을 사겠대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뭐 공짜 좋아하니까 좋다고 가자고 했죠. 가니까 이제 청와대 내 식당이 예를 들어서 학생 식당 같은 경우는 큰 빌딩 있잖아요. 한 5층 빌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조그만 빌딩이 아니라 1층 면적이 한 300평, 500평 되는 넓은 빌딩 5층 전체가 식당인 건물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식당가 아예 그 건물이 식당이니까. 전체가 식당이니까 그런 게 청와대 내에 한 50몇 군데가 돼요. 그러니까 워낙 큰 데니까. 그리고 이제 아주 고급 식당도 있고 학교 내에. 그러니까 이제 그 갑소라고 찌아쇼라고 이제 우리에게 뭐라 그 게스트룸이라나 뭐 이렇게 해석이 되나 아무튼 그 갑소에다가 전 초대해서 뭐 잘 차려놨더라고. 뭐 학장 뭐 이런 뭐 당석이 뭐 이런 사람들 딱 해갖고 이제 뭐 그분들이 사람들을 알아봤구만 그냥. 대한민국에 그냥. 아니 뭐 그러면서 같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 사람 초대하고 외국 사람 초대하고 초대하고 가니까 이제 별말 뭐- 없으면 초대해. 그러면서 이제 마우타이 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음. 뭐 좋은 술하고 뭐 음식 좋은 거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 새끼 돼지 이렇게 그런 거 맛있거든요. 맞지. 겉에가 바삭바삭하고 속에는 부드럽고 아주 맛있어요. 뭐 그런 가진 요리를 해갖고 이제 초대를 해요. 아, 침이 계속 나오지만. 그러게. 그래갖고 이제 초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술 권하게 뭐 취했죠. 뭐 취해서 이제 약간 뭐 해로운 하고 좋은데 또 갑자기 그 저기 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차 교수님 우리 학교 그 교수 오세요 그러는데 가자마자 무슨 뭐 내가 중국말도 모르는데 교수냐고. 아무튼 뭐 고맙다고. 그래서 이게 술도 참 맛있구나 했는데 너무 맛있다고. 스타일대로 갖고만 딴 나라 같으면 거기 미술관 전속으로 하자고 오케이 그랬을까 바로. 근데 그냥 저 중국말 모르잖아요. 중국말 모르고. 뚜이야인데 뚜이야를 모르니까 그냥 한국말을 하니까 못하요 아무튼 싫다고 됐다고 그냥 고맙다고. 싫다고도 고속도 그랬죠. 학교도 거기서 아니 뭐 제가 중국 교수예요. 중국 교수는. 그러니까 실망을 하더라고. 당연하지. 이 정도면 웬만하면 오케이 그랬을 텐데 전혀 그러니까. 그래 당신의 그러면 희망이 뭐냐 당신의. 그 조건을 제시하는 줄 알 거 아니야. 아니 조건의 희망이 뭐죠? 작가지 뭐 작품하는 거죠. 뭐 좋은 작품 하는 거죠. 뭐 있겠냐고 단순하게 얘기했지. 또 이제 통역한테 그땐 제가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통역이 해서 가니까 뭐 바로 답이 오더라고. 자기가 그 교수하면 작품할 수 있게 도와주겠대. 학교에서 교수하면 작품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술도 먹었겠다. 기분 좋지. 야 그래? 그거 해준다면 내가 작품 하게끔만 해준다면 오케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술김에 바로 뭐 생각도 안 하고 좋다. 그럼 뭘 도와주냐? 네가 당신이 뭘 도와주겠는가? 뭘 도와주겠는가? 얘기해보라 그랬지. 또 바로 답변이 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오. 네가 뭐 들어주겠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한참 좀 생각을 했죠. 그때 뭐 바로 답변할 수 없었는데 안 하겠다는 구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술은 시커 얻어 먹었는데 나는 작품 하는데 제가 이제 꼭 금속 조각만 하는 게 아니라 돌 조각도 해요. 돌 조각하면은 막 지저분해, 막 그 분지도 나오고 그러면 그 먼지도 막 그거 막 나오고 그러면 막 깨끗이 해야 돼.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금속 조각은 그 주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주물도 막 해고 해야 돼. 그리고 제가 그림도 그리지 뭐 서예도 하지 뭐 염색도 하지 도자기도 하지 목공예도 하지 도자기도 물에도 돌리지. 염색하고 왔는데. 염색하신 거예요? 내가 직접? 염색해 준 거야. 직접? 집에서 그냥. 대단하게 잘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청인데 오래 입었는데 디자인이 나는 너무 좋은 거야. 디자인, 머리가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염색해서 어제 얘기했는데 제대로 안 되긴 했어. 염색 얘기 조금 더 이따 하고 제 얘기.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하는데 난 최소한 600평이 필요하다. 600평? 그 600평에 내 작업장을 만들어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좋아.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주물은 독일제가 치워줘요. 독일제 주물기계 사주고 또 우리 한국 주물기계도 필요하니까. 진짜 말 본다니까 내가 당당하게 그냥 제시했구나.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거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그 주물 시설 뭐 이런 거 완벽하게 작품 시설 해주면은 애들도 가르치고 내 작업도 하겠다. 뭐 그러면 해라 뭐 그러고 이제 뭐 당연히 안 하겠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이제 내 추천이죠. 오케이 제이킴이 감사합니다 입장해 주셔서. 아무튼 뭐 그래갖고 얘기했더니 해주겠대요. 해주겠대. 와. 그래서 이제 했죠. 하고 이제 한 2, 3년만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생각했다가 재밌더라고. 그리고 이제 애들을 걔네들 조건이 뭐냐면은 졸업반 애들 가르쳐요. 졸업반 애들 졸업작품만 담당하래. 뭐냐면은 그 미술하는 분들은 알지만은 같은 교수 밑에서 항상 작품을 하니까 매년 졸업작품들이 똑같아. 맞아. 그 사람들이 좀 식성을 하는 거야. 이게 좀 매년마다 보는 사람, 그렇지 보는 사람 똑같은. 저는 이제 아시지만 제가 좀 짬뽕 작가잖아요. 하이브리드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물론 지도 교수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화라 그러잖아요. 동양화를
북한은 북한하라 그래요. 조선하라 그래. 북한은 조선아. 조선하라. 일본은 뭐라 그랬어요? 일본어라고 그랬지. 그냥 일본하고 중국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중국가? 중국 걔네들 중국하라 그러는데 중국하라 안 그러고 북하라 그래. 국하라고. 자기네들이 중국이니까 그냥 자기네 북하라 그래. 그러니까 제가 가리키는 애들이 뭐냐면은 국가과 애들 가리키고 다양하게 이제 그렇지. 심지어 공업 디자인 애들도 가리키고, 예? 뭐 의상과 애들 의상과 가리키고, 애들. 도자기나 그 공예나 뭐 그냥 조각이나 회화과는 당연한데 뭐 염색과 뭐 전과를 다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교양 과목이 돼버렸네 미술이. 학생들하고 졸업하는 애들하고 4학년들하고 저하고 가르치니까 이건 지들이 배우는 게 제가 배우는 거야. 가르치면서. 맞아. 우리도. 제가 배우는 거야. 아니 우리도 학생들한테 레포트 내라 그래놓고 사실은 그들한테 우리가 배우는 게 더 많을 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업 디자인과들이 목표는 휴먼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인간에 필요한 그 공학이란 말이에요. 그 공업 디자인의 그 최대 목표가 인간에게 잘 맞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하면서 배우는 거야. 인간한테 필요한 미술을 제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물질명과 정신명이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돈 주지, 작업장 주지, 가르쳐 주지. 북경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특혜 그런. 그러니까 어딨어? 경력 퇴직까지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게 전부예요. 대단한 대우를 받고 가신 거야. 왜냐면 나들은 이름만이라도 걸기 위해서 잠깐만 오케이 하고 가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바로 교수님이 저기 한 게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거예요. 자존심. 정말이에요. 한국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거라니까. 그냥 뭐 내가 획기적으로 그래 하자는 김에 뭐 너희들 되겠어? 그리고 나의 체육대회의 조건을 내세웠는데 물론 교수님 같은 분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도 오케이겠지만 한국의 자존심이라니까 우리는 너희들 아무리 니네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시시하게는 안 간다. 10년 있었나 거기서? 네, 사람들이 이제 북경 청와대를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산업공상 영향 때문에 인문학이 더 좋게 보잖아요. 공학 그런 거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북경에는 두 개의 유명 대학이 있어요. 북경대학은 인문학으로 유명한 대학이고 청와대학은 공대가 유명한 대학이에요. 물론 미대도 북경대학은 없어요. 청와대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대도 이제 북경대학이 없으니까 청와대가 가장 유명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들은 뭐가 있냐면 그 실용주의를 추구해요. 사회주의. 네, 그래서 그 소련이라든가 동거라파든가 북한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는 그 법률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정치권이라든가 입법, 사법, 행정부들은 법률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라든가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 공학도들이 더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뭐 지금 주석이 시진핑이잖아요. 그죠? 중국. 지난번에는 후진타오 했죠. 다 청와대학교 출신들이에요. 또 우리 그 상무위원님은 상당히 중국의 그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60%가 청와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북경대학은 없어요. 거기 아주 완전히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대학이고 제가 거기 근무할 때 100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청와대학 100주년 기념식 어디서 했냐면은 인민대회장에서 했어요. 그 말이 돼요? 우리 서울대학교 100주년 기념은 국회에서 해봐요. 그럼 다른 대학에서 난리지. 대문화지. 네, 거기서는 그렇게 가능하구나. 그럼 한번 난리가 아니라 당연한 걸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청와대학의 위신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나서 제가 그만둔 지 꽤 오래되는데 정년 퇴직이 오래되는데 아무도 거기에 이제 교수로 간 사람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갈 때마다 약간 좀 옛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국에 대한 동정심이 있고 그래서 갔는데 앞으로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 네, 그러셨구나. 그런데도 이제 아주 우리가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아주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한국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거예요. 정말. 자존심은 아니고. 아니 정말이라니까. 왜냐면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대학으로 나도 알고 있는데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님은 뭐 한잔한 김에 그래 니네들이 하겠어. 그리고 나한테
필연적인 조건을 제시한 거지. 한잔 하기면 안 될 거로 생각하고 그지? 안 될 안 거. 해주십시오. 그지? 안 될 바에야 내가 그냥 크게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정도는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다 받아주면서 했을 때는 그만큼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그만큼 교수님을 가지고 이상했던. 아니, 청와대 그 조각가애들은 지들이 춤을 다 해요. 주족. 우리 대한민국의 그 조각가 나온 학생들은 주족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자기가 특별히 가해적으로 배우기 전에 청와대 학교에 나온 애들은 다 주족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특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지도 교수가 그러니까 제가 조각가 애들하고 통합해서 차학년을 가르쳤으니까 조각가 애들은 주목을 하죠. 애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던 저기들은 못 받은 거예요. 지금은 다 하죠. 제가 다 가르쳐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그 조교도 조교도 실습 조교가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고 또 연결해서 또 제자를 노명시니까 많이 어쨌든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그런 것을 이렇게 맥을 그냥 연결해 놓으시고 오셨네. 아 그런데 2009년에 한중미술협회를 그때 창립하셨죠? 야 제가 했죠. 네 그리고 벌써 꽤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그때 뭐 많은 교류하셨죠. 한중교류. 제가 2009년도에 청와대 있을 때 그때는 그때 청와대학교 근무할 때인데 한국 작가분들이 이제 중국어 좀 교류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2009년부터 그 한국 작가들을 중국에 오라고 해갖고 무료 전시를 해줬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그 중국에 있는 한국문화원 왜냐면 제가 그 북경에 있으니까 그 문화원장이면은 그 문체부 국장이에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연이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해주고 또 북경의 798이라고는 그 세계적인 그 미술 그런 미술 그 화단가예요. 우리 얘기하면 인사동 비슷한데 인사동은 너무 이제 상업적이 됐고 거기는 원래 공장지대였어요. 미사일 같은 거 탱크 만들고 그래갖고 거기 가보면은 옛날에 김일성 그 주석이 와서 공장 시찰 그 무기 같은 거 그런 거 시찰한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그런 그 대규모 798이라는 게 번제예요. 북경의 798 번제인데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외곽이었죠. 근데 이제 북경이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파트 지구라든가 그런 걸 만들려고 그 지대를 비워놨어요. 공장들 다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비어 있으니까 통통 빈 채로 있으니까 임대료가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없는 작가들이 거기 들어가서 점령을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작품도 팔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생겨다 보니까 그쪽이 그렇게 또 갑자기 외국인들도 막 그게 재밌으니까 놀러 오고 그러니까 북경시 시장이 보니까 이게 갑자기 뭐야 이게? 그러더니 예술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그 큰 그 지금은 세계적인 세계적인 그런 그 미술 수집가들 회사들이 다 상주하고 있어요. 그때 그 한중 교류하시면서 교수님의 영향이 컸네. 거기서 전시를 해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학회 정도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제가 회장을 맡으라고 이제 옥주가 이제 회장도 했죠. 여기 보면 지금 명예회장 나오는데 명예회장 했다가 또 회장해갖고 사실 또 회장하고 있어요. 지금 명예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 또 지금 다 회장이에요. 사실 어떤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 한중이다, 한일이다, 장도 많아. 많죠. 많은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가 별로. 이름만 본 데가 많다고 한마디로. 그런데 교수님은 거기 한 10여 년 있으면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는 한중 간에 많은 교류를 실질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난 그 얘기 몰랐던 건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 활성화시키면서 부가 바뀔 정도로 했더니 대단한. 우리는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제 작품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뭘 고집하냐면은 돈 내고 전시하지 말자. 작가가 내가 왜 돈 내고 전시하는데 평생 작품한 사람인데 또 하나는 돈 내면서 신문 광고 내지 말자. 언론 홍보하지 말자. 저 여기 돈 내면서 인터뷰 안 하죠. 그렇죠. 네. 저는 돈 받으면서 하지 돈 내면서는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재능 기부라서 내가 말씀드린 거지.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있잖아요. 전시하면서 돈 내지 말자. 그 전시하면서 언론에 돈 내면서 홍보하지 말자. 작가로서 제가 갖고 있어요. 똑같은 거를 우리 협회에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 협회는 대한민국 미술협회에 비해서 가장 많이 전시해요.
1년에 중국 전시를 2번 이상 했고 국내 전시를 뭐 국회, 국방부, 뭐 서울시의회 등 여러 가지 전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하면서 돈 한 푼도 안 내는데 올해만 제가 얘기할게요. 올해 1월 달에 1월 달하고 2월 달에 전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디서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못했는데 아니 우리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한국에는 주한 중국문화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중국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주한 중국문화원이 있어요. 그건 이제 문체부, 그러니까 우리는 문체부인데 중국에는 문화부예요. 문화부 그 국장이 그 책임자도 원장으로 있어요. 거기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안 열었어요. 중국문화원이. 그래서 제가 시집인 대사하고 이제 단독으로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중국 문화원은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뭐 하는 데가? 2년 동안 왜 문을 안 열고 그 돈들을 받을 텐데 그게 말이 되는가? 전시하자. 전시하자. 내가 저기 그 한국 중국 작가 전시를 내가 열심히 해주겠다. 그러니까 좋대. 그럼 안 여는 거 어떻게 하냐니까 시중대사가 내가 열려면 열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1월달, 2월달 2달에 걸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전시를 했어요. 코로나 기간이.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그때 그 시진핑 중국 대사,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하고 한중미술협회하고 공동 주최. 공동 주최. 우리는 사실은 자기네들은 책임 쓰고 좋겠네. 뭔가 실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생겼잖아요. 아니 중국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맞잖아요. 중국 그렇죠. 대사관이. 맞아. 중국 대사관하고 한중미술협회하고 우리는 사실은 협회 회장이 그 차암이라는 사람인데 네. 돈이 아까워서 법인도 안 설립해. 그러니까 법인 아니구나. 법인도 안 했어. 그러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사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법인을 꼭 해. 그런데 여기는 법인은 그냥 이름만 돼 있는데 제가 아는 우리 차 교수님은 거기 한중미술협회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갖고 그 중국 대사관하고 우리하고 공동 주최를 해갖고 한 두 달 동안 있잖아요. 거기 전시됐어요. 예? 공동 주최를 해갖고 그 중국의 CCTV 뭐 중국의 유명한 뭐 저기 그 뭐 방송에 언론들 많잖아요. 뭐 신화일보 이런 다 취재 나오고 연합뉴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많이 그 뭐 왜냐면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게 당당하게 이렇게 한다는 그렇게 했어요. 거지. 또 제가 왕루진 그 제주 총회에서 만나 이번에 25, 26, 27 다음 주에 만나러 가요. 또 장청강 그 광주 총영사 중국 총영사도 다 만났어요 제가 지난달에 또 부산 총영사도 다 만났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작년에도 제주에서만 2번이나 했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했고 작년에도 코로나 기간에도 중국 제주 총영사에서 돈 다 대줘서 팜플렛 만들고 전시장 해주고 했고 그 차이나 센터도 광주 총영사에서 돈 대줘서 팜플렛 해주고 전시장 해주고 저희가 광주에서도 목표했고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또 그리고 올해가 한주에서 30주년이에요. 제가 이제 그 문체부하고 그 외교부하고 국회하고 전시를 하려고 자금을 받아서 전시하려고 뭐 한중미술협회 회장 공문 보내면 그 사람들이 거들어거나 보겠어요? 안 보지. 그래서 또 시험에서 또 만났지. 그래서 대사님 우리 공문 좀 해달라니까 무슨 공문이 필요하냐? 아 우리 저기 전시하려는데 한국 중국 작가 내가 명색이 한중미술협회 회장인데 전시하려는데 돈을 주겠냐? 차오기랑 명함 보내봐야 뭐 공문 보내면 눈도 안 뜬다. 공문을 만들어달래. 외교 공문을 그러니까 무슨 외교 공문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그 대사관에서 직접 공문 띄우면 뭐하지 않냐? 그러면 문화원이 있으니까 문화부 통해서 그 외교 공문을 문체부, 국회, 외교부, 외교통상부에다 보내달라. 네 군데 우리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다가 외교 공문을 보내라. 그러니까 해주겠대. 외교 공문 다 보냈어요. 외교 공문을 중국말, 한국말 해갖고 한중미술 30주년 행사를 우리는 한중미술협회 차은규 회장하고 같이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악망한다. 그래갖고 그 주한 중국문화원장이 우리 중국문화원은
중국 대사관에 소속된 기관으로 중국 정부를 대표한다. 그래서 한중수교 30주년 올해니까 올해를 한중미술협회하고 같이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 해갖고 8월달에 우리가 북해에서 전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외교부 산하의 어떤 그 기관이라든가 문체부 산하 기관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우리 협회 한중 작가 전시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명예회장으로 그냥 명예회장 아니에요? 아니 얘기가 얼마 전까지 명예회장 했다가 다시 회장님 모신 이유가 있어. 회장님은 그런 대외적인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나 뭐 하겠냐고. 지금 차 교수님이니까 차 회장님이니까 중문화원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중국에 그만큼 실적이 있으니까 그 통해서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단법인도 아닌데 뭐 사단법인 해가지고 무슨 미술협회 소소하니 연민단체가 많긴 많은데 여기에 회원들은 따로 특별히 뭐 가입 조건이 또 있나? 있죠. 그러니까 그게 까다로워질 거야. 심사를 거쳐야 돼. 심사를 거치고 입회비를 당연히 내야 되죠. 그리고 그 대신 협회 입회가 많지도 않아. 금액도 연회비 2,500만 원, 25만 원. 2,500이 아니라 25만 원. 그러니까 연회비가 아니라 입회비. 콜라당 25만 원. 또 그러면은 월회비 그러니까 연회비지 12만 원. 그러니까 월 만 원밖에 안 되네. 그리고 심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작가라 등에서 뭔가 수상 경력이 있다거나 뭐 있다는 이렇게 돼야 되나? 그렇죠. 이제 작가로서의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기본 스펙이 이제 심사 기준이 있겠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다음에 1년 동안 그 작가가 아무리 작품이 좋고 좋아도 인성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준행하는제로 제일 중요해. 인성이 안 좋고 어디든지 인성은 필요한데 작품 세계를 보고 참 중요하다 그 작품 보고 했는데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보고 1년 동안 준행하고 있다가 1년 동안 괜찮으면 정식 회원을 하고 1년 동안 별로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입회비 받은 거 반을 돌려줘요. 그러면 그분들 이제 전시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그러니까 협회 도움도 받았을 테니까 반은 돌려주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못한다 양해를 구하죠. 그것도 제가 회장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겠죠. 운영위원회에서 가서 시치비에 거쳐서 하는 거겠지만 어떤 사람 내가 또 그 얘기를 들었거든. 사람들은 스펙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또 그런 기획자들 있잖아요. 외국에 전시하는 그 기획자들 중간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름이 없는 사람은 뭐 돈을 받고 전시를 해. 근데 자기 스펙에는 어디에 뭐 전시했다, 중국 어디에 했다, 뭐 어디에 했다 이런 거 같은 스펙 올라가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봤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시립미술관 전시하기 힘들죠. 개인 전하기. 저는 우리 회원들 무료로 그것도 무료로 개인 전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시립미술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심사에 거쳐서 기본적으로 거기는 누구든지 아는 사람들은 그 선호할 거라는 얘기. 어느 회장님이 어느 협회. 그런데 비슷하게 이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 협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입회비 25만 원 받는데도 막 우리처럼 적게 받는데도 많지 않을 거예요. 단돈 2,500이 아니라 25만 원 받습니다. 그러게. 월회비 만 원. 월회비 만 원. 근데 다른 데는 뭐 더 저기 하면서 막 이권이 개입이 돼 있고 또 어디 뭐 했을 때에 또 뭐 얼마 저기고 막 그리고 전시하면은 전시비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이 전시하려면 대관도 해야 되고 팜플렛도 해야 되고 많이 받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팜플렛 중국 대사관에서 해주고 중국 문화원에서 해주고 중국 총영사관에서 해주고 국회에서 해주고. 회원들이 그러겠네. 회장님 영원한 회장님을 하시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회장님이 그게 또 욕심 많아요. 뭐 끝까지 살라 그래요. 안 죽고. 그렇지. 그러니까 회장님의 그 인맥관계로 파워 있게 나가는 거지. 그게 사실은 그냥 이름만 된다고 되겠어요. 아이고 귀한 일을 많이 하시면서 그러시구나. 좋아.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제 계획 같은 건 어떠세요? 그렇지. 그냥 맨날 뭐 제부도에서 이제 작품을 하시고 우리가 제부도 놀러 가면 작업실 한번 쳐들어가야 될 것 같아. 혼자서 거기 막 열심히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계획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계획. 제가 옛날에 쌈을 좀 했어요. 쌈을 했어요. 옛날에. 쌈 좀 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하면 쌈을 잘하냐.
제가 그때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쌈을 잘하는 게 뭐 아니 태권도 품새가 좋다고 폼이 좋다고 쌈 잘하냐? 그게 아니다. 짱돌 필요할 땐 짱돌 쓰고 삼식에 필요할 땐 삼식 있게 하는 게 쌈 잘하는 거다. 앞으로 계획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계획자 사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리도 못해 막 뭐 이렇게 막 여기 지저분한 작업장들 사람들 작업자는 거 되게 싫어요. 아니 원래 작업장들 가면 다 그렇던데. 그리고 그 계획도 그래. 제가 내일 뭐 할지도 모르는데 솔직히 뭘 어떻게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또 요즘에 또 그림을 미쳐서 그런데 어느 날 또 내일은 뭐 또 도자기 미치면 도자기 또 미쳐가지고 저기 그 제가 가마도 있잖아요. 0.56이라고 상당히 큰 가스 가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 가마에 미쳐갖고 또 그 저기 물레 돌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계획 없어요. 저한테 계획 물어보면은 짜증나죠. 짜증나. 계획 없는 계획 없는 사람한테. 분별이 없어요. 근데 뭐 사실은 그래요. 앞으로 일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현실에 지금이 가장 중요하니까 지금의 순시간인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 그 교수님 되면서 직함이 많이 걷거든요. 교수님이라 했다, 선생님이라 했다, 회장님이라 했다 그러네. 많은 걸 하시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할지 제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미쳐서 어떻게 행보를 할지 뭐 무슨 물론 작품 세계 이제 다 하시지만서도 그래서 무한하게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자주 뵙고 싶은 우리 회장님이시네요. 아니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요. 사실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 있다가 우리 키키 방송이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양방향 소통하는 이렇게 멀티 방송국이잖아요. 지금은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혼자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방송이 이제 멀티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방송도 하고 다른 사람 시청도 하고 소상공인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자기 사업 설명도 하고 이걸 개발하신 분이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막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우리가 카톡을 능가하는 이런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EBS 교육방송에 오래 있었고 그동안에는 그건 이전의 얘기고 요즘에는 뭐 케이블 TV 대표도 있으면서 있다가 여기 방송을 보니까 너무 미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혼자서 방송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는 정치방송이 있었는데 정치방송은 한겨쯤에서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좋은 분인데 이분하고 토크쇼든 뭐 좀 하고 싶은데 정치하고 연관이 안 되니까 회장님이 요건 요렇고 저렇고 주문하는 게 많아. 저도 성격이 누구한테 통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멋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이런 방송 오늘 타이틀이 뭔가 한번 읽고 와주세요. 오늘 타이틀 우리 방송 타이틀 안녕하 교수의 문화예술 기획. 이거 처음 만드는 거야. 그러기 전에는 다른 프로 처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른 프로에는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고 싶어. 뭐 인성 프로그램도 있고 건강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수님 생각이 나서 그래 이제 이쯤에서는 교수님 모셔도 되는데 안녕하 교수의 문화예술 기획하면서 첫 번째 손님으로 사실 모셨던 이유가 저는 미술을 잘 몰라요. 근데 주위에 친구도 미술하는 친구 또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거기서 거긴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돈 주고 뭐 전시회 했다는 둥 어떤 사람은 전시해 준다 그러고 전시회도 안 하고 돈만 받았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상처도 받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차은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또 교수로도 계시고 현장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시고 본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남들이 인정하잖아. 어떤 기자도 그러시더라고. 하이브리드 교수님이랑 본인들이 기사 쓸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이런 하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게 존경스럽고 그래서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계기라는 거는 교수님한테는 좀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서도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열심히 작품해야지 뭐. 그러니까 다른 거 어떻게 있겠어요.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TV 방송에서 이거 방송 카메라 직접 들고 그냥 직접 작업실로 또 저희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저는 반겨주시고 오늘 오셔가지고 저희가 몰랐던 부분 너무 많이 알았네. 우리가 우리나라의 미술 세계와 또 중국의 그런 부분 그런 걸 잘 몰랐던 것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뭐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건강하게 좋은 작품 새로운 거
또 다음에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또 만날까. 이제 사회적인 미술도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만나가지고 근데 먼데 사시기 때문에 제가 모시기가 조금 곤란해가지고. 제가 먼 데서 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먼 데서 온 손님이라서 내가 부담스럽다니까. 원래 서울 사람이잖아. 서울 사람이 가까운 데서 오시면 우리 오세요 그러는데 먼 데서 오신 손님이다 보니까 그거 하나 부담스럽지만 또 이제 친구 만날 기회가 있잖아. 미리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스케줄을 또 맞춰가지고 서울 올 때 또 방송 스케줄 잡아보도록 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안영화 교수의 문화예술기획을 처음 프로그램 개편하면서 하이브리드 작가 우리 차은구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알아서 저도 좀 유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키키 방송 전 세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자꾸 이렇게 문자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화상으로도 대화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세계 최초로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키키 방송도 제가 웹을 깔아드렸으니까 방송도 직접 해보시고 시청도 해보시면서 많이 우리 가족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차 교수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서없이 그냥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실시하셨습니까? 나중에 또 만나요. 짜일라인가? 짜이첸. 짜이첸? 짜이첸. 짜이첸 이제 또 만난다고 약속을 해야지. 자, 어쨌든. 짜이첸. 네, 짜이첸. 마지막에 홍콩 여자님이 끝까지 시청하시다가 끝나니까 또 폭주까지 떠들어주고 저희 폭주 떠들어주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홍콩 여자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 폭죽이 회이찬 깐셰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구나. 나 발음이 안 좋아서 안 따를 거야. 그거는 짜이젠만 할 거야. 교수님 짜이젠. 그래서 마지막으로 폭주까지 받아봤습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도 이렇게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중문화 미술협회죠? 한중미술협회 우리 차영 대장님 오셨는데 한중미술협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2009년 설립하고 우리와 중국 작가들의 미술교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그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차원규입니다. 네, 차원규 교수님입니다. 오늘 함께 미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좋은 얘기 하면서 한중미술협회 우리 차원규 회장님 하이브리드 작가세요. 무슨 여러 가지 다 미술을 하시더라고. 멋진 작가님이신데 오늘 함께 해주셨어요. 차원규 작가님 기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